그리고 어지러움증에 관련된 차나 또 홈케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지러움증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가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약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증상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에 관련된 차나 또 홈케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은 한의학적으로는 현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디지니스라고 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어지러워서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틀 정도를 출근을 못할 만큼 힘들었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살아가면서 어지러움을 겪으신 경우들이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이제 걱정도 되고 해서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방치하거나 적당히 약 드시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지러움과 구토가 동반되거나 하면 이게 중증이거나 급증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어지러움증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의 이제 정의는 본인과 사물은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증상을 갖다가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그 어지러움증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가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입니다. 빙빙 돌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들었을 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확확 이렇게 돌아서, 이때는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해가지고요. 기어 다니거나 아니면 누워 있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귀 관련 증상들이 많아요. 메니에르 병이나 또 돌반성 난청이나 이석증, 그리고 때로는 중이염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립성 어지러움인데요. 기립성 어지러움에는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거나 하는 이런 증상인데요. 이때도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빈혈 검사나 혈압 검사 같은 것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약도 복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성 어지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부웅 뜬 것 같고 약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때로는 몽롱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약간 심리적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험할 때가 중풍 같은 경우에도 어지러움이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특이적인 것이 한쪽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팔에 감각이 없다든지,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한쪽 근육이나 이런 데 이렇게 되면서 침이 좀 흐르거나 또 말이 이렇게 좀 샌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급하게 응급실을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했을 때에도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장이나 이쪽에 명치가 막히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이때는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했을 때는 딱 그 증상이 뇌에 있는 어떤 종양이라든지 극심한 두통이라든지 이런 때 어지러움과 살짝 비슷할 때도 있거든요. 이때도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원에 가서 어떤 원인과 증상이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좀 어지러웠다가 괜찮았다가 어지러웠다가 괜찮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또 과로를 했을 때, 또 화병인 경우, 이런 경우에 만성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심장이 무리를 주게 되고 또 심장이 과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크게 이게 막 급증이거나 위험한 증상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알려드리는 팁을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원인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풍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급성이니까 홈케어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홈케어로 가능한 것은 주로 혈허,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인 경우에는 홈케어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성 저혈압이나 빈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체했을 때라든지 또 두통과 함께 동반되면서 반복적으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증상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혈허로 인해서 어지러운 분들은 주로 상열감을 동반을 하고요. 피가 위쪽으로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혈이 마르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요. 뇌로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는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곧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심장 기능에 이상까지 생기고 또 자율신경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몸의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액도 마르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시고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미온수를 드시면서 수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지러움 증상을 만성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약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증상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립성으로 저혈압이나 빈혈과 같은 이런 증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러움에 도움이 되는 약초는 당귀입니다. 당귀는 보통 여성분들 생리통이라든지 얼굴이 하얗거나 빈혈 같은 증상에 또는 산후에도 많이 쓰는 우리 혈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약재입니다.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은 혈액순환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피가 안 통하고 어디에 막혀 있고 이런 때에도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당귀차를 드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어지러움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가 무겁고 속이 막힌 것 같으면서 주로 체했을 때 같은 때 구토를 동반하고 이런 때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에 좋은 약초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생강인데요. 사실 생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강은 아주 따뜻한 약초이고요. 또 몸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지러움증뿐만이 아니라 두통이나 또 머리를 좀 맑게 하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니까 디톡스 효과도 있고요. 위장을 좋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속이 편안하게 하면서 시원하게 해서 어지러움증을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에 붉게 열이 올라오면서 두통을 동반한 어지러움증에 좋은 약초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국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귀와 생강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국화는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혹시 설사를 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가진 국화꽃은 머리를 맑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하면서 머리가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러한 어지러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국화는 두통을 치료하고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잠자는데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국화를 잘 응용하시면 특히나 스트레스성으로 어지러움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약성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500cc 정도에 한 5g 정도씩을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30분 끓여서 500cc 물이 한 300cc 정도 되면 컵으로 한 컵씩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가 어떤 증상의 어지러움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세 가지를 한 4g 정도씩 해가지고 12g을 넣어서 같이 끓여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하게 해서 드시면 강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지러움증에는 잠 잘 주무시고 휴식을 잘 하시고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수분을 많이 이렇게 뺏기기도 좋은 이런 날씨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야외에서 아니면 환기를 시켜놓고 마스크 벗고 심호흡도 한 번씩 하시고 이런 차 같은 것들 끓여서 옆에 놓고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도 나시고 어지러움증으로부터 편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